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츠입니다. 네, 오늘 또 제가 그래픽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정말 힘 빠집니다. 네, 힘 빠져요. 왜냐하면 오늘 소개할 제품이 ASUS의 RTX 3060 Ti 터프, 네, 여러분들이 터프라고 부르시는 그 TUF 게이밍 제품인데 이게 사실 V2거든요. V2라는 거는 이제 LHR 버전이에요. LHR 버전이어가지고 기존에 나오던 채굴 성능,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채굴 성능을 이제 반토막 내서 좀 수요를 분리시키려는 그런 엔비디아의 의도가 깃든 그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LHR 버전이 50%까지 제한이 됐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50% 이상, 60%, 70%, 네, 70%까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또 흘러나오면서 사실 이게 좀 마음이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LHR 버전이 나오면서 어쨌든 시장이 기존보다는 이제 코인 시세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기존보다는 그래픽 카드 가격이 이제 점차 낮아지는 형국이어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제 그래픽 카드가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이 현실적인 가격으로 내려오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봐요, 저는. 네, 악재라고 보는데, 이렇게 그래픽 카드 가격이 계속 천정부지로 올리는 게 이 PC 시장 자체에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픽 카드 가격에 대해서는 어떤 희망적인 전망을 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서, 사실 이 가격 3060 Ti 터프 이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지금. 네,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사야겠지만은 이렇게 상황이 지금 안 좋다는 거 미리 언급해 드리면서 씁쓸한 마음으로 제품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거 촬영하기 얼마 전에 바로 그 소식이 터져가지고 저도 좀 마음이 복잡스럽네요. 네, 어쨌든 이거 패키지, 여러분들 터프 하면은 최근에 지포스 30 시리즈 와가지고 기존에도 유명한 모델이긴 했지만 더욱더 인지도가 높아진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터프 하면 워낙 인기 종이고 3060 Ti 또 효율과 성능 면에서 인기가 높은 그런 제품입니다. 네, 패키지, 기존의 터프가 보여줬던 패키지 디자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검정색에 깔끔하게 그렇게 처리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그래픽 카드 전면 디자인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후면 한번 볼게요. 후면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쿨링 솔루션 이런 거 달려 있다. 그리고 리기드 스트럭처, 굉장히 엄격하고 견고하게 만들어냈다. 네. 사실 TUF의 모토가 그거거든요. 어떤 내구성, 제품의 어떤 물리적인 내구성을 강조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리기드 스트럭처라는 문구를 달아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듀러빌리티, 내구성 부분에서도 이제 전원부의 품질, 그런 것들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ASUS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모니터링과 그 다음에 코어 클럭 조절을 통해서 오버클럭 달성 가능하다는 점, 그런 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패키지 후면은 제품의 어떤 주요 특징, 피처를 나타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구성은 아니고 일반적인 구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패키지 열어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58GB, 네, TUF 하면은 레퍼런스, 즉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조금 더 높은 클럭이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그런 제품들을 팩토리 오버클럭이라 하는데 크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워낙 파운더스 에디션 자체가 표기된 부스트 클럭보다는 좋은 성능을 발휘해 주기 때문에 별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바로 뭔가가 튀어나오네요. 네, 먼저 이거 한쪽에 정리해 두고, 네, 이렇게 그래픽 카드 상단에는 보호할 수 있도록 스펀지 커버가 아주 대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구성 좋고요. 그래픽 카드 꺼내 볼게요. 네, 그래픽 카드는 우리가 늘 봐왔던 그런 비닐에 쌓여져 있고요. 그래픽 카드 보기 전에 구성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ertificate of Reliability. 네, 이거 사실 TUF 게이밍 제품은 어떤 품질, 내구성, 그런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증한다, 그런 아주 팬에게 서비스하는 개념의 그런 카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워런티 카드. 워런티 카드에 이제 한국어가 있나 한번 볼까요? 워런티 카드에 한국어가 없습니다. 네, 한국어가 없네요. 네, KR이라고 써져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네, 유럽권, 북미권 이런 쪽 언어만 있고 없습니다. 네, 워런티 카드에 없고요. 근데 사실 워런티 카드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퀵 설치 가이드. 네, 퀵 설치 가이드. 이거는 사실 그래픽 카드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한국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일본어가 지나갔고 한국어 있네요. 자, 이렇게 네, 한국어로 퀵 설치 가이드. 사실 그래픽 카드 장착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 전원은 어떻게 꼽아야 되는지, 시스템에 어떻게 장착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아주 한국어로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땡큐 카드가 있네요. 땡큐 카드. 이거 뭐라고 있는지 볼까요? For purchasing on ASUS 그래픽 카드, each ASUS 그래픽 카드. 우리 ASUS 그래픽 카드를 구매해줘서 고맙다. 이런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를 뭐 그렇다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뭐 구매해줘서 고맙다 이런 내용이 있죠. 사실 굉장히 고마워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 이 그래픽 카드를 산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고마워해야 돼. 네, 구성품 살펴봤고 이제 본체 한번 봐야죠. 자, 이렇게 비닐까지 까면은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익숙한 터프, 네, TUF 그래픽 카드의 외형입니다. 사실 3060 Ti 터프도 예를 들면 이제 상위 3070 Ti나 뭐 3080 Ti 이런 제품들과 외형 자체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구성이 같은 건 아니고 어떤 히트싱크의 규모라든지 백플레이트의 디자인이 소폭 변경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3080 Ti를 잠시 가지고 왔거든요. 비교를 위해서. 자, 요게 3080 Ti예요. 이 전면을 보면은 어때요? 네, 전면은 똑같아요. 디자인 똑같고. 근데 어디서 차이를 볼 수 있냐? 바로 히트싱크입니다. 자, 위에 있는 제품이 3080 Ti,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무거워. 이게 1kg가 넘는 모델이다 보니까 무거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이게 사실 세심한 분들이 아니면 차이점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3080 Ti의 소비 전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높으면 발열도 높잖아요. 네, 발열이 높아서 히트싱크의 규모도 조금 더 충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히트싱크가 더 방열 면적이 넓은 것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는 히트 파이프 구성도 3080 Ti가 조금 더 좋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플레이트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3080 Ti고요. 그다음에 3060 Ti가 좀 더 가벼워요. 네, 확실히 쿨러가 가볍다는 뜻이겠죠. 여기 보시면은 백플레이트 디자인도 뭐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디자인 콘셉트는 당연히 동일한데 세부적으로 기판 구성이나 배치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백플레이트 디자인도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르고 사실 다른 건 당연해요. 히트 파이프나 어떤 히트싱크가 조금 축소된 건 맞지만 이거를 굳이 단점으로 보기에는 3060 Ti가 워낙 소비 전력이 낮고 또 이 쿨러를 탑재했을 때 온도나 소음이 높다.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단점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늘 보시던 것처럼 이 슈라우드 재질은 알루미늄, 금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어떤 이렇게 두드렸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마감 그런 것들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근데 플라스틱을 써도 플라스틱의 어떤 코팅이나 그런 하우징 마감 같은 걸 워낙 잘하기 때문에 플라스틱도 딱히 저렴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지만 그래도 역시 어떤 재질의 근본적인 감성은 저는 알루미늄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확실히 TUF, 터프는 이제 좀 깔끔하고 중후한 그런 느낌을 추구하다 보니까 LED도 이렇게 막 스트릭스처럼 막 전방위로 그냥 발라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UF 로고 쪽에만 LED 점등이 그냥 귀엽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쪽에 지포스 로고는 당연히 LED가 점등되지 않고요. 그리고 확실히 TUF가 스트릭스보다는 하위 모델이라고 느껴지는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나사 대가리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특정 제품군에서 고급형으로 갈수록 조립의 어떤 구조를 보여주는 이런 나사 머리들은 사실 감추는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품의 어떤 디자인 완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스트릭스는 측면에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TUF는 마초적인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확실히 스트릭스보다는 아래급이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은 백플레이트 한번 디자인 볼게요.
자, 이게 백플레이트입니다. 네, 백플레이트도 뭐 메탈 백플레이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는 이제 백플레이트를 단 제품들이 일부 제품에 국한되어 있는데 요새는 다 그래픽카드 품질이 상향 평준화되어서 뭐 백플레이트 없는 제품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백플레이트의 역할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PCB의 어떤 휨 현상을 방지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 PCB 후면에도 자잘한 부품 소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백플레이트가 없으면 그 기판 후면에 자잘한 소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금속성, 뭐 드라이버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공랭 쿨러 쓰실 때 공랭 쿨러 히트싱크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손상이 되거나 또는 쇼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쇼트 한번 일어나면 그래픽 카드가 운이 나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나 그런 것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백플레이트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메탈 백플레이트이기 때문에 PCB 후면의 열을 일정 부분 열전도 효과를 이용해서 발열을 해소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그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란 힘듭니다. 자, 그리고 한번 전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텐데 90mm 쿨링팬 이렇게 3개가 탑재되어 있고요. 엑시얼 테크 팬이 적용이 되어서 여기 보시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가이드가 있어요. 쿨링팬이. 그래서 날개와 그 다음에 하우징에 어떤 경계면이 없이 그냥 확 뚫려 있는 게 아니고 날개 가운데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엑시얼 테크 팬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 원형 가이드를 통해서 공기를 빨아들일 때 공기가 양옆으로 최대한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흡기의 직진성을 높여서 히트싱크에 머금은 열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쏴주고 뒤에서는 배기 효과가 잘 원활하도록 이렇게 적용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펜 방향은 여기는 이쪽으로 돌고 여기는 이쪽으로 돌고 여기는 이쪽으로 돌고 이 방향 역시 똑같이 공기의 직진성과 풍압을 높이기 위한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쿨링팬이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면 공기가 방향성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서로 인접한 쿨링팬끼리 서로 상충되게 만들어 놓으면은 공기가 가운데에 집중될 수 있게, 즉 직진성이 강화되는 그런 설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경험상 뭐 쿨링팬이 하나 달라졌다고 해서 GPU 온도가 드라마틱하게 차이 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세심한 설계가 어떤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상품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측면에 보시면은 3060ti가 워낙 효율이 좋잖아요. 그래서 8핀 보조 전원 단자 1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이오스가 듀얼 바이오스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스 전환 스위치를 제공합니다. 너무 조그매가지고 너무 조그만데 이거를 손톱으로 이렇게 탁 건드려 주면은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퍼포먼스 모드와 콰이어트 모드가 있는데 사실 두 모드 간에 부스트 클럭 세팅 차이는 없고 동일한 부스트 클럭이지만 펜속만 차이 납니다.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온도 대비 펜속이 높게 설정되기 때문에 GPU 온도가 낮아지겠죠. GPU 온도가 낮아지면 조금 더 높은 부스트 클럭을 달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차이는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능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문제는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이 콰이어트 모드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형을 모두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분해를 해서 쿨러 그 다음에 PCB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분해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네, 먼저 백플레이트고요. 네, 백플레이트가 이건 뭐 그냥 썰 패드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단촐한 구성이에요. 근데 사실 뭐 썰 패드 없다고 꼭 나쁘다라고는 보기 힘든 게 어차피 3060ti가 워낙 발열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건 보급형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크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여운 놈이 하나 있어요. 네,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사실 왼쪽에 있는 메인 전원부는 히트싱크가 시켜주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히트싱크랑 분리된 이런 조그만 파츠를 통해서 발열을 이렇게 열전도를 시키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그맣게 서멀 패드도 있잖아요. 네,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메인 쿨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판, 기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쿨러를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쿨러가 조금 민망한 구성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이거를 뭐 처음 분해해 본 게 아니라서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에 GPU랑 맞닿는 부분이 있고 사이드로 메모리랑 맞닿는 서울 패드가 있는데 서울 패드가 거의 걸레가 됐습니다, 여러분. 네, 걸레가 됐어요. 왜냐면 이게 서울 패드가 한 번 분해할 때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유연성이 있다 보니까 떨어질 때 서로 막 늘어나고 막 밀리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지금 걸레가 됐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이거 2번 정도 분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보기에는 안 좋은데 정위치에 딱 정렬만 잘해두면 기능 발휘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패드가 위치하고 있고 가운데에 이 GPU랑 맞닿는 이 다이 부분이 굉장히 거울처럼 매끈매끈해요. 에이수스에서는 지칭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맥스 콘택트라고 최대한 GPU 다이와 밀착시키겠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표면부를 매끈하게 가공해서 GPU 다이와 접촉 면적을 높이겠다, 이런 뜻인데 사실 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퀄리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어차피 GPU 코어와 이 베이스 부를 연결하는 거는 서멀 컴파운드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랩핑을 뭐 거울 랩핑 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거울처럼 반짝거린다고 해서. 근데 에이수스는 맥스 콘택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는 전원부랑 맞닿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넓은 거는 이제 초크랑 맞닿는 부분이고, 이쪽은 모스펫이랑 맞닿는 부분이겠죠. 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전원부가 위치하는데 그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거 조그만 걸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싱크가 상위급 모델보다는 조금 구성이 약화되었다긴 하나, 이 사실 히트 파이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박혀 있고요. 5개가 맞나요? 네, 5개 맞네요. 5개가 박혀 있어서 사실 열전도 면에서는 우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쿨러 살펴봤으니까 이제 기판 살펴봐야겠죠. 네, 이게 기판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원부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전원부 이쪽에 8페이지가 이렇게 나란히 정렬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초크의 표면에 뭔가 좀 검은색으로 이상한 문양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 에이수스의 전원부 브랜드예요. SAP라고 슈퍼 알로이 파워의 약자를 여기다가 디자인해서 때려 박아 놓은 거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슈퍼 알로이 파워를 강조했는데 아마 요새 PC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모양이 뭔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모스펫은 드라이버 모스펫, 요새 다 뭐 드라이버 모스펫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드라이버 모스펫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솔리드 폴리머 커패시터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전원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전원부 이렇게 조그맣게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모스펫이 있거든요. 그 모스펫은 아까 보여드린 그 조그만 히트싱크로 식혀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에는 RTX 3060 Ti에 해당하는 GA104 202A1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200이 아니라 202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LHR이 새롭게 적용된 그런 코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에는 이렇게 메모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8기가 구성이고요. GDDR6. 그리고 제가 외형에서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었는데 출력 포트를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출력 포트를 기판 소개하는 김에 잠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출력 포트가 있잖아요. 출력 포트는 일반적인 구성과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DP 1.4는 이렇게 3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층식으로 HDMI 2.1 단자 2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HDMI 2.1은 사실 모니터보다는 어떤 TV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TV에는 DP 포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TV라든지 사운드바 이런 거를 다용도로 활용하시는 분한테는 HDMI 2.1 단자 2개를 제공하는 것에 큰 메리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기판 설명도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사실 저희가 지금 외형, 쿨러, 뭐 디자인 이런 것들 다 살펴봤으니까 퀘이사존에서 자체 테스트한 결과를 잠시 공유 드리고 실시간 시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시스템 사양부터 살펴볼게요. 네, 지금 표에 나오고 있죠. 라이젠 7 5800X를 저희가 4.7GB로 오버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지스킬의 트라이던트 Z 로얄 3600MHz의 CL16 IF 1:1 비율입니다. 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는 저희가 슈퍼플라워의 850, 그리고 드라이버는 테스트 측정 시점 기준으로 엔비디아 471.41 버전을 적용했습니다. 네, 가장 먼저 3D마크 타임스파이 결과 볼까요? 에이스 TUF 3060 Ti는 팩토리 오버클럭이 적용돼서 파운더스 에디션 대비 클록이 약 90MHz가 높지만 성능은 그것보다 살짝 아래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파트너사 제품들은 표기 부스트 클록이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스트 클록은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낮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 부스트 클록이라는 거는 결국 GPU의 전압 그리고 실제 소비 전력, 이거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 그만큼 파운더스 에디션에 박힌 GPU가 전압 특성이 좋기 때문에 동일한 소비 전력 하에서도 더 높은 부스트 클록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K4 OC, 즉 최대 오버클럭을 적용하면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살짝 높게 나오네요. 근데 뭐 사실 이 정도면 동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클럭을 하지 않으면 뭐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살짝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제품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왜냐면 제품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높은 성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로 앞선 타임스파이와 큰 차이는 없어요. 약 3만 점에 못 미치는 28,900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실제 게임 성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FHD 기준이고요. 저희가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를 실행을 했는데, 네, 여기에서도 똑같은 성능이 나왔어요. 약 115프레임 정도 측정이 됐고요. K4 OC를 적용하면 파운더스 에디션을 넘어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살짝 떨어진다. 자, 다음은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입니다. 상당히 사양이 높은 게임이에요. 마찬가지로 FHD 환경이고요.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앞선 게임보다는 그 차이가 좁혀진 모양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DLSS 그리고 레이트레시까지 적용한 사이버펑크 2077 게임이고요. 여기서는 그래도 80프레임 이상 성능이 나와주는데, 퍼포먼스 모드 콰이어트 모드에서는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살짝 낮은 약 80프레임 초반대를 보여줬고요. K4 오버클럭까지 적용하면 파운더스 에디션을 넘어서 2080 Ti에 근접하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실제 부스트 클록을 측정해 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가 사이버펑크를 구동했을 때 부스트 클록이 어느 정도로 유지되는지 확인해 본 거거든요. 먼저 퍼포먼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제 부스트 클록이 약 1800MHz 수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콰이어트 모드는 퍼포먼스 모드랑 부스트 클럭은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펜속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GPU 온도로 인해서 평균 부스트 클럭은 아주 미세하게 4MHz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K4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는 약 2GB에 근접하는 1966.1MHz에 해당하는 부스트 클럭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인데요. 터프의 강점이 바로 온도죠. 에이스 TUF 게이밍 RTX 3060 Ti V2의 온도, 퍼포먼스 모드에서 57도, 그리고 콰이어트 모드에서는 약 60도로 기록이 됐습니다. 사실 게임을 구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도 후반대의 온도를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쿨링이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오픈 시스템에서 측정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케이스에 삽입했을 때는 이거보다 높은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4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는 약 1.5도 정도 상승했긴 하지만 여전히 착한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소음인데요. 소음이 정말 좋습니다. 소음 부분에서는 사실 스트릭스보다도 좋은 게 바로 터프예요. 38.4dB, 그리고 오버했을 때는 42dB로 나왔습니다. 42dB 수준만 해도 충분히 훌륭한데, 오버를 하지 않았을 때 기본 상태에서 40dB이 채 되지 않는 약 38.4dB라는 건 정말 놀라운 수치고요. 여기서 콰이어트 모드, 즉 저소음 모드까지 적용하면 35dB 수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들이 터프를 사용하면서 소음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무리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팬 쿨러의 소음에 묻혀서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소음이 느껴지지 않을 수준이에요. 자, 다음은 소비 전력인데요. 먼저 그래픽카드 단독 소비 전력입니다. 피크치는 약 230W, 그리고 풀로드 평균은 208W 정도가 측정이 됐고요. 여기서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피크치는 250W 수준, 그리고 평균 풀로드는 약 220W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3060 Ti V2가 기본 TGP가 설정된 게 200W 수준이기 때문에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다음은 토탈 소비 전력입니다. 토탈 소비 전력 역시 400W가 채 되지 않는 피크치는 약 340W, 평균 풀로드는 326W 정도가 소모됐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라이젠을 5800X를 오버클럭까지 했기 때문에 사용자 구성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낮은 시스템 전체 소비 전력이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로 전원부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사실 정확한 전원부 온도라고 하기보다는 PCB 후면의 온도를 저희가 측정한 것이고요. 기본 상태에서는 약 68도, 저소음 모드에서는 약 69.5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저소음 모드에서 더 높은 전원부 온도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팬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도 약 1.6도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24OC, 즉 퍼포먼스 모드 기반에서 오버클럭까지 적용했을 때는 1.7도 정도 상승해서 약 70도에 육박하는 전원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70도 정도 되더라도 전원부 온도는 뭐 100도를 넘겨도 사실 괜찮은 게 전원부 온도거든요. 물론 100도를 넘기지 않는 게 좋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준수한 전원부 발열 수준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ASUS RTX 3060 Ti 터프를 장착하고 시스템을 가동을 해 봤는데요. 먼저 GPU Z부터 확인하는 게 국룰이겠죠. 여기 보시면 지포스 RTX 3060 Ti 제대로 나타나고 있고 서브 벤더에 ASUS라고 정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트 클럭 1755MHz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이게 레퍼런스 클럭보다는 90MHz 상승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성능은 파운더스 에디션에 살짝 미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어드밴스 탭에 들어가서 엔비디아 바이오스로 들어가시면 허용 전력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파워 리밋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기본값은 200W다. 3060 Ti의 TGP와 동일한 수치고요. 맥시멈 최대는 216W, 즉 플러스 8%까지 전력 제한 레벨을 상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은 전력 제한 레벨을 조금 더 216W까지 풀어줘서 조금 더 높은 부스트 클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GPU Z 스펙을 저희가 확인해 봤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시연해 드릴 게임은 바로 따끈따끈한 디아블로2 베타입니다. 네, 지금 얼리 액세스 베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얼리 액세스 베타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전 구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 구매를 하신 분들은 14일부터 18일까지 플레이가 가능하고, 근데 물론 구매하지 않아도 오픈 베타 기간이 또 따로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1일부터인가, 그때부터는 디아블로2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구닥다리 게임인 디아블로2를 시연을 하느냐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레저렉션이라고 리마스터가 새로 되면서 사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프레임보다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60 Ti를 가지고 어느 정도 사양을 먹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디아블로2 지금 실행을 했고요. 이게 리마스터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원작은 2D였거든요. 원작은 2D였는데 이거는 완전 3D로 완전 새롭게 다 만들다 보니까 뭐 오브젝트든 라이팅이든 맵이든 이런 것들 다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형식으로 보면 리메이크지만 어떤 게임 시스템이나 UI는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블리자드에서는 리마스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먼저 옵션을 먼저 설정한 걸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 옵션이 FHD예요. FHD고 해상도 비율은 100%, 즉 네이티브 해상도를 렌더링 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옵션이 다양한데 프리셋 형태로 간편 설정을 제가 아주 높은, 즉 최대 높은 옵션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적 해상도 조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베타에서는 비활성화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로 하는 프레임이 있을 때는 동적 해상도 조정을 체크해놔서 프레임에 따라서 해상도가 가변으로 조절될 수 있게끔 그런 옵션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최신 기술이나 어떤 기능들이 많이 접목이 됐어요. 요즘 게임들이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거든요. 해상도 비율이라든지. 그래서 사양이 부족하신 분들은 굳이 해상도를 건드리지 않고도 해상도 비율을 조절을 통해서 사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프레임을 볼까요? FHD 풀옵션. 물론 완벽한 풀옵션은 아니고 가장 높은 옵션 프리셋입니다. 지금 캐릭터 고르는 화면에서
166프레임이 나오고 GPU 로드가 100%입니다. 즉 3060 Ti가 가진 퍼포먼스를 풀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새로 만들기에서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가장 사양을 많이 잡아먹는 게 이 소서리스, 즉 원소술사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빡 하고 라이팅 이펙트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프레임이 확 떨어져요. 130프레임까지 떨어지죠. 그래서 3060 Ti인데 디아블로2 FHD 해상도에서 GPU 자원을 풀로 쓰는데 프레임이 130프레임밖에 안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소비 전력도 200W, 즉 TGP를 풀로 쓰고 있고 부스트 클럭은 1800MHz 정도 또는 178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저희가 앞서서 그 TUF의 어떤 평균 부스트 클럭을 확인해 봤잖아요. 그때 평균 부스트 클럭이 약 1800 정도 됐었는데 디아블로2에서도 비슷한 프레임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 게임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성능이냐? 사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소서리스 골랐을 때 프레임이 가장 낮게 나오고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한적한 이런 마을, 자매단 야영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프레임이 그나마 좀 높게 유지되고 합니다. 하지만 디아블로 특성상 이렇게 막 몬스터들이 몰려들고 막 여러 명이서 협동 플레이를 할 때는 스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프레임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FHD에서 이 정도 프레임이면 사실 사양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원작이랑 어느 정도나 그래픽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F키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돼요. 이게 지금 리마스터된 모습이고 원작을 보고 싶다 이럴 때 G키를 눌러주면 오리지널 그래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시고 뭐 그래픽이 얼마나 좋아졌어?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오리지널로 넘어가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오리지널 보면은 오리지널은 2D 기반이기 때문에 프레임도 그래픽 카드 성능에 따라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고정 프레임입니다. 2D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25프레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이고요. 그래서 동작들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요즘 시대에 25프레임으로 게임하라고 그러면 사람들 적응 못 하겠죠. 이게 원작이고 다시 리마스터로 딱 됐을 때 광원 효과까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횃불, 불이 빛나고 있는데 이 불에서 번지는 빛 효과가 캐릭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또 그림자도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FHD에서도 충분히 높은 GPU 부하를 보여주기 때문에 부스트 클럭이 많이 나아졌어. 1740까지 나아졌네요. 굉장히 GPU를 잘 갈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4K 해상도를 적용하면 어느 정도 떨어지냐, 이거를 저희가 간접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해상도 비율을 200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200.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4K는 FHD의 4배인데 왜 해상도 비율을 2배 높였는데 4K가 되는 거냐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4K가 FHD의 4배에 해당하는 픽셀 수는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픽셀 양이 아니라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비율. 그래서 단일축을 계산해서 수치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200%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4K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누르면 지금 4K로 적용이 됐는데 70프레임도 안 나오네요. 6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이게 바로 3060 Ti에서 기대할 수 있는 대략적인 4K 성능이라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스킬을 쓴다거나 몬스터들이 많아지면 60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사전에서 그래픽카드 52종을 가지고 벤치마크도 진행했으니까 총체적인 그래픽카드 성능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K사전 사이트에 와서 디아블로2 벤치마크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벤치마크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은 현재 시점, 베타 시점에서는 라데온보다는 지포스 그래픽카드가 성능이 잘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4K 해상도까지 적용하고 보니까 부하가 굉장히 높아져서 부스트 클럭이 약 1700까지도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GPU 온도는 60도가 약간 되지 않는 58도 이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팬 RPM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역시 TUF 게이밍이 온도와 소음을 굉장히 균형 잡히게 잘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스트릭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3060 Ti보다는 조금 더 렌더링 속도, 즉 프레임은 조금 더 잘 나옵니다. 즉 절대적인 성능 자체는 높을진 몰라도 그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소비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높은 레벨로 허용하기 때문에 온도와 소음, 특히 소음 부분에서는
TUF보다 시끄러운 경우가 많아요. 스틱스 모델이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높은 성능보다는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힌 모델이 좋다. 그럴 때는 TUF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디아블로2.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디아블로2를 많이 즐기긴 해서 이렇게 좋은 그래픽으로 다시 태어난 게 너무너무 반가운데 현재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뭐 인벤토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협소해요. 즉 편의성 부분에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처럼 아재가 아니라 새롭게 디아블로2의 명성을 듣고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불편함이 과연 허용이 될까? 그런 부분에서는 디아블로2 리마스터가 가진 한계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디아블로2를 통해서 TUF의 어떤 면모를 살펴봤고 사실 디아블로2로 그래픽 카드를 테스트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리마스터를 확인해 보니까 생각보다 제법 GPU를 잘 갈구고 조금 더 높은 고사양을 그런 자랑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진짜 이것저것 살펴봤죠.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TUF가 가지는 어떤 제품 라인의 어떤 위치도 있겠지만은 고유의 영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통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스트릭스보다는 확실히 감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품 마감이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외형적인 매력 이런 것들은 분명히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서 스트릭스보다 떨어지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TUF가 가져다주는 알루미늄 그 하우징이라든지 어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무엇보다 온도, 소음, 그리고 성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소음 부분에서는 스트릭스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성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본인한테 스트릭스가 가져다주는 갬성, 그 갬성 영역이 크게 욕심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은 TUF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현재 그래픽 카드 시장 상황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짜 짜증나죠. 네, 짜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가성비라든지 가격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LHR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나은 그림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대했던 그 부분들이 지금 다시 그래픽카드 가격과 코인 가격과 연관이 져서 점점 더 다시금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으로서는 참담한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TUF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아블로2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항상 3060 Ti뿐만 아니라 상위급 그래픽 카드가 그랬던 것처럼 현세대 지포스 30 시리즈에 들어와서 TUF가 가졌던 높은 인기 그리고 인지도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괜찮은 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운더스 에디션 대비 살짝 떨어지는 성능 말고는 별다른 단점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그래픽 카드였습니다. 네, 이상 QM 벤치였고요. 네,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